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요새 장이 참 힘드시죠? 딱히 주도주가 없고, 테마주, 특히 정치 테마주랑 뜬금없이 막 메타버스 테마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을 참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많고, 특히 내가 가진 종목들은 오를 가능성이 좀 적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은 또,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계좌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근 한 일주 정도는 크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었는데 제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은 원금이 약 1억 4천, 그리고 수익금이 1억 5천 8백 해서 수익률로 치면은 약 112% 정도 되고요. 뭐 최근 한 일주일간은 좀 떨어졌네요. 116%에서 112%로 약 4% 정도 떨어졌고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보면은 이 정도 되네요. 6월 한 달 들어서 총 수익이 한 770만원 정도 났고요. 근데 벌써 올해도 반이 왔으니까 뭐 월별적으로 해서 올해 중간 점검을 해보면은 수익이 뭐 3,280만원, 뭐 3천만원 정도 났네요. 하지만 이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내 자산을, 소중한 내 자산을 고평가에서 이렇게 저평가로 돼 있는,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돈을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줘야 꾸준히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계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요새 들어서 조금 올랐네요. 살짝 올랐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또 섹터를 살펴봐야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제가 5월 30일 날 말씀드렸는데 둘 다 지지부진하죠. 그래도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도주가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PNT 같은 경우는 오늘 한 7% 정도 상승하면서 제가 5월 30일 날 말씀드렸던 것 대비 꽤나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NT는 아직 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V원택도 나쁘지 않죠. V원택도 참 안 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 뭐 전체적으로 월봉으로 보면 아직 바닥권에 있죠. V원택도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5월 30일 대비 좀 올랐네요. 살짝 뭐 약 한 뭐 10% 안팎으로 올랐고. 네, 다음으로는 텔코예요. 5G 솔루션 관련주죠. 텔코웨어는 요새 5G 흐름이 좀 좋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네, 뭐 PPI, 뭐 다산네트웍스, 코맥스, 뭐 대장주인, 뭐 KMW도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무선 장비 그리고 이제 5G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흐름이 옮겨가고 있는데 텔코웨어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 않죠. 뭐 5월 30일 대비 아직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점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이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S넷도 나쁘지 않아요. S넷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최근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특히 그 스마트 그리드가 제가 얘기했던 이유로 반응을 많이 줬었죠. 뭐 LS 일렉트릭은 좀 지지부진한데 워낙 또 시총이 크니까요. 뭐 광명전기는 꽤나 올랐죠. 저 같은 경우는 광명전기를 한 100만원 정도 샀다가 이게 한 수익률이 한 70%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한 70% 정도 나와서 그때 한 50만원 정도 팔고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 광명전기 옴니시스템, 한전산업 등등 이런 전선 관련주가 소형 원전 때문에 이렇게 이슈를 받았지만 이 친구들은 소형 원전으로 갈 친구들이 아니죠. 비록 소형 원전 테마를 받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이슈를 받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비해서 뭐 전기차 충전 이슈까지 받아서 시세를 터트려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더 조정을 받기를 기다렸다가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광명전기는 지금 살 자리는 아니죠. 지금 살 자리는 아니고 한참 후에 사야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3,000원 언더로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요. 못 사면은 뭐 보내줘야죠. 못 산다고 이렇게 아까워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살 수 있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대충 섹터를 또 보면은 건설 섹터는 또 지금 살짝 지지부진하죠. 건설 섹터를 보면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뭐 개별 종목 따라서 이슈 있는 것 따라서 얘는 뭐 아마 저기 정치 테마 줄 거예요. 한미기업공사 상한가 가면은 이런 테마가 많이 붙죠. 건설 쪽이 이제 시멘트나 철근이 약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뭐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이 올스톱 됐다. 그래서 조금씩 주가가 이를 반영해서 지지부진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건설 수주액을 보면은 뭐 역대급이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급으로 지금 수주액을 받고 있고 재미난 거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주택 재분양 이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분양 날 일도 없고 사람들이 워낙 지금 부동산이 핫하니까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쪽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증권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도 살짝 요새 지지부진한데 증권을 한번 봅시다. 지금 봤을 때 지지부진한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좀 덜 오른 친구 중 하나가 NH투자증권이죠. 이 친구들은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 뭐 나무가 캠시스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나무가나 캠시스 둘 다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자리를 주고 있는데 진짜 투자자라면은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모멘텀이 많아요.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자율주행은 거의 뭐 무조건 올 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리고 VR, 뭐 AR 테마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업인 이제 IT,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또 어떻게 진화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눌림목을 줬을 때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을 때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처럼 보여요. 물론 코스피는 이제 뭐 신고가를 뚫고 뭐 왔다 갔다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지만 뭐 외인과 기관이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은 뭐 쫙 3,000 언더로 밀어버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 당장 뭐 내일 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해서 3,300을 넘을 수도 있는 일이죠. 이것을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해서 될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철학이 비싼 것보다는 비싼 거는 사면 절대 안 되죠. 비싼 거는 사면 안 되고 싼 쪽, 뭐 나무가 캠스 같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미래 모멘텀이 있고 뭐 본업도 나쁘지 않은 이런 친구들을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잘 속칭 줍줍을 해서 잘 주워 담아서 사람들이 관심 있을 때까지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섹터들은 다 좋은 섹터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